작년 말부터 반등한 수출이 올해 이 분기에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체적인 수출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수출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주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수출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 상황은 한마디로 순항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수출액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속 5개월간 수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3월의 경우에는 월별 수출액이 역대 3월 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 일평균 수출액 역시 역대 3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수출액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으로도 보면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에 14개가 다 플러스로 증가하는 등 골고루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예. 굉장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이 부품 수급의 그 차질 우려라든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상황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코로나로 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수출이 가진 경쟁력 또 대표적인 수출 품목도 궁금한데요. 예,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경제, 방역 관련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각국이 갖고 있는 수출 품목의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이 수출 회복 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IT 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IT 제품, 홈코노미 그리고 진단 키트 등의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수요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러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도 주요 수출 10대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양호한 성적을 네. 보였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비대면 경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방역과 관련된 바이오 헬스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친환경 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역대 사상 최고의 그 수출액을 기록하는 그러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의 품목도 이제 변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을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뭐 대응책이나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 수출을 2025년까지 7천억 불을 달성한다는 그러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러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은 네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품목입니다. 수출 품목에 있어서 2025년도까지 5조 원을 투자해서 차세대 혁신 유망 성장 품목들을 개발하고 여기에 또 우리가 서비스 수출도 지원해서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이 동반 성장하는 종합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많은 수출 기업들이 참여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하는 저변을 넓히는 정책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 비대면 경제 시대에 맞게 물류, 통관 이 모든 전 과정을 디지털로 체계를 갖추고 무역 금융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저변을 넓히는 그러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의 그 계기에 얻은 그 교훈들을 바탕으로 상생형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민관 합동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상 중에 하나였던 RCEP, 즉 아시아 15개국의 협정의 발효를 추진 중에 있고 한 인도네시아 발효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양자 다자 통상 협상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더욱더 확보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수출이 지금 뭐 양호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조금 전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1년 올 한 해 수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좋은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의 그 반도체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3년 만에 수출 플러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무역 1조 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각종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연결된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도 바이든 정부 들면서 다자 외교를 다시 복귀하겠다 이러면서 이게 세계적인 그 지형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도 생각해야 되고 EU도 생각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런 다자 체제에서 우리의 수출 환경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지금 WTO에서도 WTO 다자 무역 체제를 복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요 국가도 긴밀히 협의하지만 이 중견국 중심의 소규모 WTO 개혁 모임을 주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의 교역 회복을 위한 대응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할 때 각 나라가 교역 장벽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이고 규제를 하는 식으로 가서 여러 가지 차질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예, 감안해서 예를 들어 보건 의료 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지금 WTO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WTO의 주요한 3대 기능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의 부당한 조치가 있었을 때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적극 활용을 해왔는데 이 분쟁 기구가 지난 2년간 거의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속 기구가 중단돼서요. 예. 이러한 분쟁 해결 기구를 올해 새로 개선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각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들, 디지털 경제, 전자상거래, 그리고 각종 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WTO가 전자상거래 협상, 그리고 환경 관련 상품 자유화 협상, 규범 논의, 이런 걸 통해서 21세기 필요한 교역에 필요한 규범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국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계속 이제 가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는지도 듣고 싶네요. 예,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시장 개방과 통상 규범의 무역 규범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러한 점에서 작년에 세계 최대 FTA인 RCEP을 타결하고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CPTPP 협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외 협의가 이제 중요한데 CPTPP 11개 기존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한 개국 1대1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내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CPTPP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자 다자 통상 규범에 있었던 어떤 내용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무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부분, 국영기업 부분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규범을 개선하는 노력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들이 다 정리가 되면 향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들 불러서 반도체 관련 회의까지 했는데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잠깐 등장을 했잖아요. 그 회의를 보니까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압력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세계적인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서 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시설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사상 최초로 300억 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는 분업이 중요해서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에 그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금융, 세제, 인력, 기반 시설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각국이 주요국이 특히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정말 격변기를 겪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금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어쨌든 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갈 것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경제가 좀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뭐 일부 백신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이제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전망까지 궁금하네요. 예, 이 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즉, 백신이 생산되고 전 세계에 확산이 되어야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구체적으로 제조하는 과정만 봐도 한 백신의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국에 수십 개 회사가 관련이 되어서 수백 개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생산이 됩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규제를 하면은 다른 나라의 추가 규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어떤 규제에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지금 WTO와 이 다자 측면과 양자 측면 두 가지로 우리나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자 측면에서는 WTO에서 제조 개발 업체 간의 라이센싱을 활발하게 해서 생산 자체를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도 그런 회의가 개발 업체, 제조업체 다 모여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백신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 다자 체계에서 노력을 하는 한편, 우리의 또 주요 양자 교역 국가는 백신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백신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많은 국민들이 응원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셨다가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아쉬워했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은고지 WTO 신임 사무총장과 얼마 전에 회의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간에 어떻게 소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은고지 신임 사무총장과 이 통화를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최종 후보로서 경쟁을 했지만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고지 사무총장 쪽에서도 저에게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저에게 앞으로도 이 주요 국가 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더욱더 같이 협력하자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를 해왔고 저도 이 WTO의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계속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과정이 굉장히 바쁘고 100여 명 이상의 장관들과 수없이 회담을 하고 그리고 주요국은 다 찾아서 방문을 하는 그러한 분주한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 164개국 회원국들이 WTO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요구와 그리고 또 좌절과 굉장한 입장 차이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각국이 최빈 개도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분열된 WTO를 한국이 역할을 해서 이거를 잘 개선을 해나가길 바란다는 그러한 또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러한 그 선거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더욱 증진하면서 세계 교역 체제의 그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그 계획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이 지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